자, 오늘 이제 8단원이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그지? 판별식이라는 거 아예 처음 보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일단 판별식이 뭔지 먼저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버리면 얘는 2a분의 뭐가 됐었어?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지금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생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여기는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제가 판별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이유. 일단은 여기는 얘가 양수면은 플러스 어쩌고랑 마이너스 어쩌고 해서 총 두 개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여기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은 플러스 0이고 마이너스 0이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근이.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음수였을 땐 근이 없어요 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소수를 배워왔으니까 여기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건 허수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깁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양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겨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판별식이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생겨요. 얘는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지? 판별식이 음수였을 때는 서로 다른 두 뭐가 생깁니다? 허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오늘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결론은 지워봤어. 들어오세요.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1차항 계수가 짝수였을 때 근의 공식은 뭐였어?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그러니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불리는 여기는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4분의 d 공식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4분의 d. 말 그대로 여기는 얘를 그냥 4로 나눈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이 b가 뭐가 되는 거? b가 2b-가 되는 거니까 얘를 제곱해버리면 여기는 얘가 4b-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4랑 여기는 얘랑 약분돼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4분의 d 공식이라고 하고 얘도 여전히 판별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똑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4분의 이렇게 달려있어도 어차피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배우나요? 당연히 그냥 편의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바라볼 때 여기는 얘가 이게 짝수가 돼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굳이 쓸데없는 계산을 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계산해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4분의 d 공식도 배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선생님은 이제 암기를 되게 못하는 편의 학생이었다고 했잖아. 암기를 정말 못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심지어 삼수 끝날 때까지 저 4분의 d 공식을 외우지 않았어. 별것도 아닌데.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외우지 않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려줘야 되잖아. 나는 안 썼지만 알려주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몇 번 쓰다 보니까 외워졌어. 외워져가지고 그걸 갖다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편한 거야. 그래서 그때 막 되게 많이 후회를 했어요. 이거 진작에 외워놓고 쓰고 있었을 걸 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요거는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다. 오케이?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 그러니까 A랑 B랑 C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전부 다 실수일 때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갖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얘 중에서 만약에 B가 허수였다고 한번 가정해 봐야 돼. 얘가 허수였어. 이게 뭐 I였어 얘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얘가 아무리 뭐 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기는 얘가 i이기 때문에 이 근은 뭐가 돼? 허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판별식이 양수라고 하더라도 얘는 허근을 갖는 상황이 돼버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허수가 들어가요. 개수 중에서 허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 판별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수인 개수, 실개수일 때만 판별식이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죠? 다시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이렇게는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얘가 지금 허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이 뭐가 됐다는 소리야? 0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얘분의 얘 플러스 0과 얘분의 얘 마이너스 0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근이 생기지. 근데 여기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썼던 거 대신에 그냥 서로 같은 두 근이다 이렇게 써주면 걔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의 의미는 있지만 거기는 걔가 실근을 갖는다는 보장은 여전히 할 수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하는 거야? 실개수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얘는 뭘 판단하고 싶은 시기니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단하고 싶었던 시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양수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판별식은 음수예요.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 잠깐만 다시 떠올려 봅시다.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 설명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부터 근은 구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주세요? 가정해서 풀어주세요. 가정해놓고 생각해주세요.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 첫 번째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개수로부터 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뭐 할 거야? 관찰할 거야. 개수들을 열심히 관찰해서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나는 정보를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마지막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이제부터 여기 있는 얘의 근의 종류나 개수 같은 게 판단하고 싶어, 궁금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의 근을 직접 구해서 근을 직접 열심히 구해가지고 아 허근 두 개 나왔으니까 얘는 두 허근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수로부터 그 정보를 판단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의 c만 관찰해봤더니 걔가 양수면은 실근. 0이면 뭐가 되나? 중근. 그다음에 음수면은 두 허근을 갖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는 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기본 정석이라고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고 개수는 실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는 4분의 d 공식의 부호를 조사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내용은 진짜 쉬워요. 뒤에 가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오늘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 얘기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자. 자 보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는데 일단 1번부터 보자. 1번부터. 얘는 그냥 간단하게 뭐 해주면 되겠어? 판별식 써주면 돼. 근데 여기서 22의 제곱을 하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짝수, 아니 4분의 d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11의 제곱이면 121이고 마이너스 100이니까 양수네.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 개수들이 전부 다 뭘로 돼 있을 때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땐 당연히 우리 근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대한 판단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요 상황, 요 3번 상황은 이거 좀 별표를 쳐놓고 하나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AC가 음수인 상황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B제곱까지만 봤을 때는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여기는 AC라고 하는 게 음수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부호를 딱 관찰해. 딱 관찰해 가지고 거기 있는 그 부호가 서로 달라. 이거랑 이거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얘는 무조건 두 실근 갖는 거다. 무조건 두 실근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넣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다시 여기가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뭐 5x에다가 마이너스 1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방정식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얘가 부호가 다른 거를 먼저 관찰하는 거야.
아,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부가 다르네. 여기는 얘는 무조건 뭐 같겠네? 실근 같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다시. 두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두 번째 원칙. 개수로부터 뭐 한다? 근의 정보를 판단한다. 개수를 뭐 해주세요? 관찰해주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 지금 이런 상황처럼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부호는 항상 우리가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굳이 판별식에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이해되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뭐 11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얘는 관찰 딱 해봤더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부호가 다르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두실근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팁으로 꼭 알아갔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이게 막 저거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판별식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판별식 넣는 그 계산을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딱 보자마자 제가 실근 갖는지 허근 갖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 상황일 때 활용하면 되게 유용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여기 있는 얘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4분의 d 공식에 집어넣어 봐요. 그럼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얘를 잘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에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죠? 아 그러니까 A랑 B랑 같아버리면 첫 번째 이럴 때는 중근을 가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두 번째 A랑 B랑 같지 않다면 여기 얘는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넘어갑시다.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보자. 보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여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1번 문제를 열심히 풀어볼 거야. 그리고 그 문제는 오답일 거야. 그 오답이 되는 이유를 너희가 지금부터 밝혀보면 됩니다. 알겠지?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실수 m값이었으니까 실수였으니까 얘 판별식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생각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2였으니까 나는 4분의 d 공식을 가지고 접근할 거야. 라고 해서 얘는 뭐 이거랑 이거 자리 바꿔도 괜찮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준 다음 마이너스 얘랑 곱해서 4m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m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m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얘는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해를 구해봤더니 m은 9 이상, 9보다 크다 또는 m은 1보다 작아요 라는 이런 해를 딱 구했어. 그랬더니 틀렸대. 뭐가 틀렸을까? 일단은 잠깐만 여기서 2차 부등식 얘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잠깐만 x-알파와 x-베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알파가 더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크다의 해는 뭐가 됩니다. 얘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또는 x가 알파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x-알파와 x-베타가 0보다 작다. 이거의 해는 뭐가 돼요? x가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풀었다 라고 생각하자. 이거 이제 2차 부등식 가서 자세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요 부등식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m-1, m-9, 0보다 크다니까 크다 쪽이면은 결국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요 근은 이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요 근은 요 안쪽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1이랑 9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이니까 9보다는 큰 거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었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결정적으로 하나를 빼먹어서 오답이 나왔는데 뭘 빼먹었을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야. 정말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잘 들여주세요. 이런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뭘 빼먹었을까? 그렇지, 맞아요.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돼 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돼 있을 때는 항상 걔가 0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돼 버리면 어때? 여기 얘가 0이 돼 버리면 얘는 2차 방정식이니 아니니? 아니죠. 얘는 1차 방정식이 돼 버리겠지.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수도 없어요. 얘가 0이라면. 왜? 얘는 갑자기 1차 방정식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분명히 줬으니까 아, m 값은 0은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요거 먼저 챙겨가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요건 그래서 습관으로 들여주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되어 있는 건 항상 습관으로 들여주세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은 봐봐, 여긴 얘가 1이고 여긴 얘가 지금 9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이거 바깥쪽인데 그래서 0 하나는 빼주세요라는 뜻이었으니까 실제 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m값이 0보다 작거나 또는 m값이 0에서 1 사이거나 또는 m은 1보다 9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한 함정. 이건 되게 많이 속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있잖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봐봐. mx제곱 더하기 2배의 3-mx 똑같이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얘가 실근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였다고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우리가 보통 중근이라고 하면 사실 실근이 2개인 거잖아. 2개가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개수를 세라고 하면 걔는 또 1개로 세버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1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일단은 판별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판별식 아까 저기 구해놨으니까 저 0되게 하는 m값은 뭐야? 1과 9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이 문제에선 지금 2차 방정식이란 말 자체가 없었지.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될 수 있었다는 소리야?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었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1차 방정식이 될 수. 그러니까 m값이 여기서 0이 돼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0이었을 때 얘가 0이었을 때는 6x 더하기 4는 0이니까 실근 하나 나는 거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m이 뭐가 되는 것까지 0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개를 더해줘야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문자로 돼 있을 때는 우리 항상 뭐 해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꼭 최고차항의 개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돼 있었어.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돼 있었어. 이런 상황일 때는 걔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0이 될 수 있다면 그 상황도 따로 체크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주의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다음 두 번째 8-1번의 2번 문제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여기는 얘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a, b 값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죠.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지 우리? 여기는 얘는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뭐 이런 얘기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지. 맞아요? m값에 관계없이 다 성립한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는 m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어. 근데 눈에 보이는 식이 지금 일단 무슨 식이니까 여기는 요 식이니까 요 식 자체, 요 등식 자체가 항등식인지 한번 확인해봐. 근데 얘는 대놓고 뭐라고 줬어? 애시당초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줬던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m에 대한 항등식은 애시당초 아니었다는 뜻인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m에 대한 항등식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얘 관계없이 뭘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한다는 소리겠어? 판별식이 0이야 라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뭐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풀면서 있잖아. 이거 m에 대한 항등식이네. 그럼 m 제곱 있는 거 싹 다 모아버리고 m 있는 거 모아버리고 m 없는 거 모아가지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으로 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등식 자체가 어떤 등식인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문제에서 m에
m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는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문제를 준 게 아니었잖아요. 시당초. 그죠?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간다고 문제에서 준 거였으니까 당연히 얘 판별식. 여기선 4분의 d 공식 쓰면 되겠네. m-a 더하기 1 요거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 m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b는 0이라고 하는 이게 m에 대한 뭐였다? 항등식이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2차식인 줄 알았더니 m제곱은 사라지네. 그러니까 얘는 m이 있는 애들과 m이 없는 애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라는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 만들 수 있구나. 그죠? 문자 몇 개 있었니? 2개 있었지. 문자 2개에 식 2개니까 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답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은 생략할게. 요 정도 자연스럽게 너희가 이 문제를 읽으면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게 요 쉬운 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너희가 판단하는 습관들을 잘 들여줘야 돼. 알겠죠? 그래야 복잡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은 좀 널널하니까 밑에 있는 문제 풀 시간 잠깐 줄게. 풀어보세요. 일단 요 8-2번 문제는 문제 오류가 살짝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K가 최고창에 붙어 있잖아. K가 0이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중근을 가질 수가 없죠.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닌 실수 K값에 관계없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다 나왔죠? 됐죠? 넘어갑니다. 해볼까? 아니야? 넘어가도 돼?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뭐라고 줬냐면 x에 관한 두 2차 방정식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각각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라고 나한테 문제에서 줬어요. 정보를 저렇게 줬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 해주면 되겠어? 얘가 허근 같는데 일단은 뭐 a는 당연히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 다음 b도 당연히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판별식 4분의 d 공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죠. 얘가 음수예요라는 정보 하나랑 여기는 얘 가지고 판별식 써주면 4분의 d 공식 써주면 c제곱 마이너스 ab네요. 여기는 얘가 음수예요라는 요 정보를 지금 이 문제에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었구나 하고 끝이지. 여기까지의 역할은 그럼 끝났어. 완전히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 해달라는 얘기냐면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판별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주어져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판별해 주세요. 일단 여기는 얘는 C가 0이면 안 되겠죠.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C는 0이면 안 된다. 그 상황에서 여기는 판별식을 써봤더니 뭐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C가 됩니다. 여기는 얘의 부호가 궁금해요. 여기는 얘가 어떤 부호를 가질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정보는 저게 다였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거랑 이게 다인데 그거 가지고 여기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얘의 부호를 어떻게 정하지? 라는 생각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 구성 요소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 이 구성 요소들을 한번 잘 생각해. 저 구성 요소들은 사실 어디서 봤던 거다, 그지? 어디서 봤던 거지? 우리 되게 좀 심도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거 기억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 변형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어야 저기는 저 상황이 보이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a, b, c 실수니까 제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싹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b제곱이랑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요렇게 ac니까 요렇게 되는 요 녀석. 이거 무슨 수래? 음수래요. 문제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ab. 요 녀석. 이거 뭐래? 이거 음수래. 근데 그럼 남은 거는 뭐밖에 없는데? 남은 거는 a제곱 빼기 bc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얘 음수고 여기는 얘 음수야. 근데 이거 전체는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아, 그럼 여기는 얘는 어쩔 수밖에 없겠다.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는 이 식의 도움을 못 받으면 절대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죠, 상황 자체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했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뒤로 가져올 수 있어야 그다음부터 편안하게 어려운 문제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얘들아. 알겠죠?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도 더 많은데 일단은 이런 것까지 이용해야 풀 수 있는 조금 고난도 문제였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뭘 판별해 주세요? 이번에는 여기는 얘를 판별해 주세요 라고 했어. 여전히 정보는 지금 이게 다였고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써보면은 4분의 D 공식 써보면은 B 더하기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다가 C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는 이번엔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해요? 부호가 궁금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 여기는 얘가 어떤 애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좀 전개해서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B제곱 더하기 2BC에다가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묶어서 AC 하나 나오고 더하기 A제곱 하나 나오고 더하기 BC 하나 나오고 더하기 AB 이렇게 하나 나오네. 됐죠? 그럼 정리 한번 해봤더니 BC는 여기는 BC는 요거는 없어지면서 요거 하나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럼 저기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기는 B제곱 하나 잡아주고 빼기 AC 요렇게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C제곱, 이거 C제곱 하나 써주고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나 써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렇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달고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됐어? BC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요식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무슨 수? 음수. 여기 있는 얘는 무슨 수? 음수. 여기 있는 얘는 무슨 수였어? 양수라고 좀 전에 증명했잖아. 그죠?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여전히 무슨 수? 음수. 여기 있는 얘는 음수가 되는구나. 여기는 얘 판별식은 음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문제가 다짜고짜 2번 문제만 나왔었다면 이건 진짜 개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보자마자 이렇게 나왔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는 얘는 알겠는데 여기는 얘는 몰라. 여기는 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럴 때 뭐 하면 되겠어? 이거의 부호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죠? 이거의 부호가 궁금한 거니까 1번 문제가 궁금했던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1번 문제처럼 여기는 얘의 부호가 먼저 궁금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해결된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석 문제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두 문제를 푸는데 앞에 걸 가지고 뒤에 걸 푸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너희가 실전 문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제가 생략됩니다. 끔찍하죠. 그렇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잡아주는 저기는 제.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저기는 제를 생략해버리니까 얘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체감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전략은 뭘까? 그 해결 전략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되게 단순해져.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만큼을 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첫 번째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얘를 잘게 쪼개요. 이렇게 몇 개 내가 이렇게 쪼개. 오케이? 쪼갠 다음에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요거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요거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분류입니다. 분류.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절대값 같은 거. 그죠? 절대값 같은 거 있으면 한 방에 처리 못 하잖아. 그럴 때는 나눠놓고 생각했었지. 그럼 분류에 대한 이야기.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궁금했어. 근데 얘를 가지고 얘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여긴 얘가 주어진 조건이고요. 여긴 얘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주어진 거랑 궁금한 거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나올 수는 없거든 어차피. 그지? 그럼 그 연결고리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리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방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얘도 이렇게 변형해보고 얘도 이렇게 변형해봤을 때 그제서야 연결고리가 딱 떨어져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다각도로 해보라는 소리인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주어진 거랑 궁금한 거 사이에 여기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궁금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항상. 얘가 궁금하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줘.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여기는 얘가 궁금했는데 여기는 얘를 알려면 뭐가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거꾸로 찾아가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 하나의 조건을 내가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 변형할 수 있는 가지수는 되게 많다고 했잖아. 그럼 무턱대고 여기는 얘를 아무렇게나 변형하다가 운 좋아서 맞아 떨어지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찾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항상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보라고 했었지. 궁금한 게 뭔지를 보고 여기는 최소한 이거는 선택하지 말아야지. 그지? 반대 방향으로 있는 얘는 선택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이거가 제일 유력한 것 같은 느낌이야. 뭐 이런 느낌들을 자꾸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야? 여기 있는 얘 근을 판별하고 싶었던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일단 얘 판별식을 당연히 써보는 거야. 얘 판별식을 당연히 써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식을 잘 정리해봤어. 식을 잘 정리해봤더니 결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의 부호는 확보가 됐고 얘의 부호도 확보가 됐으니 여기 있는 얘의 부호만 확보하면 되잖아. 그치? 이제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여기 있는 얘가 뭐예요? 여기 있는 얘의 부호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근데 주어져 있는 게 이거랑 이거였으니까 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던 거야? 이 식이 필요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쟤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는 요 식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거랑 요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단계, 스텝을 만들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이 문제를 푸는데 처음부터 여기서 이 조건 준 거 이건 다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 있는 이 식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얘를 보자마자 갑자기 이 식이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여긴 얘가 양수다라는 조건을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궁금한 게 얘였으니까 얘를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얘가 생각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궁금한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얘 전체에 대한 생각은 버려주세요. 잠깐만. 어디에 집중합니다? 얘에 집중합니다. 네. 네? 그래요. 예. 다시 여기는 얘만 집중하는 거야. 전체에 다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얘만 집중. 이제부터 나는 얘만 구하려고 그 다음부터 노력을 해주면 돼. 이걸 식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큰 덩어리란 말이야. 그렇지? 거기 있는 걔에서 한쪽만 딱 선택해서 거기 있는 걔에 집중해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먼저 구하고 그거 다 구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큰 덩어리를 구하고 이런 느낌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계별로. 알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리의 용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잖아. 그죠? 맞아요? 우리가 컴퓨터처럼 막 CPU가 막 8개씩 달려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코어가 막 8개씩 뇌는 하나잖아. 그치? 우리는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막 멀티태스킹을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씩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을 해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전체 상황에서 뭔가를 집중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개념도 중요한 건데 그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원리로 풀리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배워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되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라고. 알겠죠? 다음 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증명이 가능했다. 그지?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간다. 다음, 이제 판별식의 활용. 이쪽 파트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실수 조건에서 활용. 요거는 잠깐만 건너뛰고 얘들아. 요거 먼저. 요게 더 쉬우니까 요거 먼저 같이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봐봐. 여기 있는 이 2차 식이 있어. 2차 식이 있고 여기 있는 판별식이 있어. 일단은 여기서 소유권을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 일단 얘들아. 2차 함수가 있고 봐봐.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 그냥 여기 있는 얘는 뭐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다항식. 2차 식이라고 부르죠. 쟤는 다항식이야.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달려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슨 식? 방정식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는 무슨 식? 부등식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얘는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혼동하지 마. 알았죠? 다항식이고 오케이? 2차식이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 4개 중에서 판별식은 누구 거니? 1번 건가요? 2번 건가요? 3번 건가요? 4번 건가요? 당연히 2번 거죠. 그지?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는 2번이 가지고 있는 거야. 2번 거야. 일단 이걸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방정식의 판별식, 여기는 얘가 0이 된다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하겠다는 소리냐면 얘를 판단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판단하겠다? 얘를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 다항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 a배의 x-m 전체 제곱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얘가 중근을 갖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다항식 입장에서 바라보면 걔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얘를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경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함수를 그려내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m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항식 입장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나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거나 함수 입장에서 x축에 접하는 거 이거 세 개는 다 똑같은 조건이다. 얘네들은 내가 자유롭게 이걸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판별식이 0인 건 알겠어요. 그럼 판별식이 양수면 어떨까요, 얘들아? 판별식이 양수면.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a의 x-알파의 x-베타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왜? 여기는 얘 실근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는 여기는 이 다항식이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어요라는 걸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겠니? 함수 입장에서는 근이 2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은 어떨까요? 근데 여기는 얘가 일단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실수인 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는 여기는 얘가 실계수인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붕 뜨는 형태가 될 거야. 왜냐면 x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근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붕 뜨는 경우가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자세하게 할 일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도 일단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는 얘 판별식이 음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다항식이 어떤 형태로 변형된다는 소리냐면 a배 x-m 전체 제곱에 플러스 n 해가지고 n이 양수인 형태로 변형됩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해돼요? 왜? 그래프상에서 붕 떠야 되잖아. 그럼 얘는 m,n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함수값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fm이라는 값이 양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랑 여기는 이 이야기는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면 얘 값이 양수여야 안 만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동일한 이야기는 fm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니까 얘는 음수가 됐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얘는 fm이 0인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양한 해석들이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봐봐. 2차식에서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그 2차 다항식이 있었을 때 그 2차 다항식 중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내가 써봤어. 이건 방정식 건데 그냥 한번 빌려서 써봤어. 빌려서 써봤더니 걔가 0이래. 이렇게 돼 있었대. 그렇다면은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봅시다. 이런 거예요. 보기 2번.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저기는 제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렇게 줬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얘들아? 습관. 이건 습관이라고 했어요. 일단 k는 0이면 안 돼. 이거 먼저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0이라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이는 걔의 판별식을 생각해봐. 그럼 얘는 4-k에 k-3 이렇게 될 거고 걔가 0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됩니다? 판별식이 0이어야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3k 플러스 4가 0인 거니까 얘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서 k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이런 문제였어. 알겠죠?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넘어가요. 다음. 이런 이야기. 마찬가지야. 여긴 얘가 x에 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뭐 해주면 되겠어? 그냥 판별식이 0이구나. 판별식이 0이구나 써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최고창에서 b랑 c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2차식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최고창에서 이거 3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었겠네. 그죠? 그래서 천천히 1번부터 보면은 얘는 일단은 b는 c가 아니야 라는 조건 하나와 그 다음에 c-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a-b에다가 b-c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찬찬히 전개해 볼까? c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배에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c 이렇게 되겠네요. 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좀 되게 지저분하니까 식을 좀 정리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 다 가지고 있네.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까?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게. 일단 이 식을 내가 지금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로 잡고요. 마이너스 4 b 그 다음에 플러스 4c 마이너스 2c인가요? a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a 없는 거 c제곱 플러스 4b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마이너스 4bc 이렇게 하면 다 쓴 거지. 됐죠?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a제곱에다가 더하기 정리해보면 뭐가 돼요? EC 마이너스 4B 이거 2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A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이게 C제곱을 여기다 쓸까? 그럼 얘는 2B 마이너스 C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어?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기는 얘를 내가 그럼 부호를 바꿔서 다시 얘를 2B 마이너스 C 이거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완전 제곱식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뭐가 돼요? 2B 마이너스 C 전체 이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걔가 0이라고 한 거니까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 즉 A는 다시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0이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B는 C여서는 안 돼. 여기는 얘가 1번 문제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단순해요. 문제 자체는.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 똑같죠? 그냥 여기 판별식만 쓰면 돼. 판별식이 0이면 되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그치? 이거는 이제 보이죠? 그죠? 얘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잖아. 빼기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되겠다. 얘가 0이다 라는 소리네. 그죠? 결국은 실수였으니까 A, B, C가 다 같으면 좋겠어요. A는 B는 C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번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두 개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단순하게 뭐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써가지고 식 잘 정리하면 알아서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실수 조건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방정식 fx, y는 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여기는 이걸 만족하는 실수값이 존재하고 주어진 방정식을 x에 관해서 정리했을 때 이것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통해서 이런 결론이 얻어지면서 y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뭔 소리일까? 이거를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오케이? 요 사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되게 뜬금없지만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요건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봐봐.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자는 두 개가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저 하나의 식으로 저 문자를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일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이건 이제 우리가 3, 4차 방정식 하고 나서 할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연립방정식 끝나고 나서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얘는 그러면은 보통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풀린다는 소리거든. 근데 식을 잘 정리하다 보면은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중에서 4만 똑 떼고 이렇게 해서 이게 x-2의 전체 제곱을 만들고요. 얘랑 나머지 16 가지고 뭐가 돼요? y 더하기 4 전체 제곱은 0이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면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를 쓸 수 있잖아. 이제는 실수 조건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x는 2다, y는 마이너스 4다. 이런 걸 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식 자체가 더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형하는 게 불가능할 땐 어떨까? 저게 불가능해져 버리면 못하는 거잖아. 그런 문제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만 봐도 좀 되게 불편하게 생겼죠. 이런 문제만 봐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좀 빡빡하게 생겼어. 실제로 만들 수는 있거든.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 숫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3의 제곱 9와 4의 제곱 4가 더해지면 13이니까 여기서 x제곱 하나 떼가지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잡아주고 y제곱 하나 떼가지고 더하기 빼기니? 빼기 4y 더하기 4 잡아주고 남은 거 이제 4x제곱 마이너스 12xy에 더하기 9y제곱 이렇게 잡아줘 버리면은 이거 x-3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얘는 2x-3y 전체 제곱으로 쪼갤 수는 있거든. 아직까진 가능해. 오케이? 아직까진 가능해. 그래서 여긴 얘가 0입니다 라고 해버렸을 때 x는 3이야, y는 2야, 얘가 빵이야. 얘가 3이고 2면 이것도 빵인 거 맞네. 그래서 x는 3이고 y는 2야. 이렇게 답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더 가서 만약에 여기 5번 문제 같은 거 봐. 5번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여기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끔찍하죠. 그죠? 모양 자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에는 얘가 3이거든. 좀 되게 불편하게 생겼어. 그지?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저런 식으로 변형이 안 되는 식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보기 1번부터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봐봐. 이런 방정식에서 일단 x에 관해서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라봐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y에 더하기 20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일단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오케이?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달라고 한 거야? 실수 x랑 실수 y를 구해달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벌었을 때 그 x값은 실수였다는 뜻이니까 얘는 뭘 갖겠어? 실근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얘가 실근을 갖는다니까 여기 있는 얘의 4분의 d 공식을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20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이런 조건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해 보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y에다가 얘를 이쪽으로 거꾸로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16이 되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 더하기 4 전체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려. 근데 실제로 어때? 여기 있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으니까 여기 있는 얘까지 달려있으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몇이었다는 소리야? 0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y값은 뭐였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4였다는 소리야. 로 하나가 나오는 거야. y값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갑자기. 이게 마치 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마술을 배웠어요. 마술 강사를 했거든. 마술 강사도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마술을 하나 보여줄게 얘들아. 봐. 지우개가 있어. 지우개를 딱 잡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게 비벼주잖아. 그럼 사라집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다시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잡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렸어. 이렇게 가렸어. 그리고 나서 얘를 이 상태에서 떨어뜨려요. 앞에서 보면 안 보이죠? 다시 그걸 빠른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벌써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 이러고 나서 선생님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다가 되게 과장해서 손을 이렇게 뻗었어요. 그럼 너희 시선은 다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지. 그때 나는 얌전히 얘를 여기다 내려놓은 거야. 이 중에서 이걸 선생님이 여기다 내려놓은 걸 본 사람이 없죠. 그지? 왜? 이쪽으로 시선이 쏠렸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애시당초 두 개를 동시에 못 본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이 기술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미스 디렉션이라고 불러요. 미스 디렉션. 그러니까 사람의 그 방향, 시선을 다른 쪽으로 끌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미스 디렉션이라고 부르거든. 얘는 하나의, 그러니까 얘를 x랑 y라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하나의 문자는 아예 그냥 무슨 취급을 해버려? 상수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버리면 얘는 분명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분명히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로 시선을 하나로 끌어버린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상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면은 뭘 관찰하는 거야? x의 개수들을 관찰하는 거 아니야. x의 개수를 관찰한다는 소리는 이젠 더 이상 x에 대한 관찰은 또 하지 않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버리잖아. 그러면 x가 쏙 빠져버린 뭐가 돼? y에 대한 식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y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y의 값을 열심히 구해준 다음에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y값이 정리가 됐어. 정해졌어. y는 마이너스 4야 라고 한다면 이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도 얘들아 이거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얘가 뭐야?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 쓴 거잖아 지금 현재. 맞아? 그럼 얘가 무슨 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4였으니 마이너스 4였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뭐였겠어? 4였겠지. 이 정도는 우리 믿고 가자. 오케이? 당연히 똑같은 조건일 테니까. 이해됩니다?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x-이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2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2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처럼 보이는 문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서 풀면 되고요. 아까 이런 문제처럼 얘도 만약에 보였다면 완전 제곱식 3개로 만들어서 풀어도 괜찮겠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얘부터 만약에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어. 저걸 만족하는 x, y 값을 내가 구할 수 없어. 라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뭐 해주면 됩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잡고 마이너스 12y에다가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써주면은 요거 빼고 그대로 써주면 10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4는 0. 됐죠? 분명히 뭐 갖는다? 실수값 갖는다. 아, 여기 이 x에 대한 방정식은 실근 가질 거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도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잡아주고 요렇게 플러스해서 2 잡아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d공식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6y 플러스 3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5배에 10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3. 여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을 잘 정리하면 또 반대로 이런 느낌의 식이 나올 거야.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y 값을 정할 수 있겠죠. 그 y 값을 다 집어넣어 주면은 여긴 얘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거 가지고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애시당초 뭐 할 수 없다?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두 문자에 대한 식. 우리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하는 요령 있잖아. 복잡한 식이라고 불렀던 그 녀석. 문자가 2개 이상, 항이 3-4개 이상 되는 그런 식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뭐 했었지?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다음 각 항을 관찰하기로 했었지. 같은 맥락입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그 많은 문자들 중에서 한 문자만 진짜 문자로 취급할 거고 나머지 상수 취급할 거야.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놓고 그 식을 먼저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우리 복잡한 문자가 2개 이상인 상황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문자씩만 문자로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됐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이해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fx, y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하고 주어진 방정식을 x에 관해서 정리했을 때 이것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로부터 여기서 왜 판별식이 나온 거야? x가 뭐였으니까? 실수였으니까. 오케이? 그 정보로부터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소리지. 아까는 마이너스가 크거나 같다였고 이번에는 그냥 넘겨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뭐일 수밖에 없었어? 0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y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희가 마무리 연습만 한번 해보자. 8-5번, 8-4번, 5번 있네요. 이 2개 얼른 빠르게 풀어보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다 풀렸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다 괜찮죠? 그래서 너희가 이번에는 한번 좀 여유가 되니까 한번 연습 문제도 몇 문제 되지도 않거든? 연습 문제도 한번 충분히 풀어가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연습 문제도 강의 찍어서 올려놨, 그거는 링크 안 바꿨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보면 돼. 알겠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매일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끝날 때도 여전히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 그는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 구하는 거 아니야. 일단 가정해 놓고 시작한다. 첫 번째 얘기야. 그럼 두 번째는 개수로부터 정보를 얻는 거야. 개수를 열심히 관찰해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 오케이?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이 3가지 개념은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 개념을 가지고, 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2차 방정식을 바라볼 거고, 오늘은 그 개수들 중에서 뭐의 의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의미, 판별식의 의미에 대해서 바라본 것 뿐이야.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하게 근계수 관계부터 해가지고, 더 개수들을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어요.